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예전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에서 직접 공부하지는 않고 이제 자료를 공유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죠. 윤진수. 예전에 이제 판사 하시다가 서울대 교수로 가셔서 이제 지금 서울대에서 아마 지금 교수님 민법을 아마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친족 상속도 책도 내셨죠. 상속 포기 사행의 취소와 부인. 이거에 관한 이제 논문입니다. 논문. 이제 서론, 종래의 논의, 비유법적 고찰, 이론적 검토, 보론, 상속의 포기가 도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이제 도산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5번을 주로 이제 보죠.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에 기본적인 게 나오죠.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 포기가 사행이라고 주장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함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1년 6월 9일 선고 2011-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채권자 취소권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학습상 다투어지고 있었는데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글이 발표되었고 이에 의해 기본적인 쟁점은 거의 드러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그중 하나는 종래의 논의가 외국에서의 논의를 주의한 논거를 들고 있으나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느냐. 다른 하나는 도산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채무자의 상속 포기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속 포기는 도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도산법의 관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도산법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원래 도산법상의 부인권과 성질을 같이 하는 거죠. 로마에서 유래했죠. 로마법에서. 모두 채무자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채무자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자산을 회복하여 책임 재산을 보존 확충함으로써 총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가와 동일한 차원의 문제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양자가 같이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가 도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컨대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이나 면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립됐죠. 그 가장 유명한 판결이죠. 2010마 1551, 1552. 그쵸? 판례는 이제 이때부터는 대략적인 보겠습니다. 판례는 2011년 29307은 사행의 취소의 대상이 못한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 386조도 참조해라. 그 386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86조 사건이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86조는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파산 선고 후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 승인 효력이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의제 상속재산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주하니까요. 상속의 포기는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행의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 이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 포기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행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된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 관계는
그 법적 처리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형이 취소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이 판결이 주심되어 갈 때 양창수 대법관이 이전에 발표했던 글에서 주장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비를 같이 한다. 그렇죠? 반면 대법원 2010마 1554, 1555 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한 자신이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사안을 일부 청구까지 하였음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죠. 그러나 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151, 152 결정은 상속의 이 결정은 면책 불허가 사유도가 아니라 그랬죠. 상속 포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겠죠. 또 학설도 이제 뭐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논거도 넘어갈게요. 논문이 54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우리 이제 도산법과의 관계, 비교법적, 뭐 독일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도산법과의 관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까지 나오네요. 프랑스 민법, 이탈리아 민법도 나오고 덴마크, 네덜란드 나오고 미국도 나옵니다. 이건 박사학위 논문 정도죠. 학술 논문입니다. 본원, 상속의 포기가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상속 포기와 파산 신청의 면책. 채무자재산법 309조 2항은 법원은 파산 신청이 파산자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조 1항은 채무자가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처벌하고 있고 564조는 채무자가 650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면책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다음 파산 신청이나 면책 허가 신청하는 것이 그 신청들이 불허가 사유가 되는가? 이 대법원 1551, 1552 결정은 상속 포기 행위가 채무자재산법 650조 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파산자에서 남용을 이유로 상속 포기자의 파산 신청이 면책 신청을 기각한 원시 결정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이제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 후 심리 중에 상속 포기를 하였는데도 대법원은 이 상속 포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만일 상속 포기가 파산 선고에 있었다면 이는 한정승의 효과밖에 가지 못하고 따라서 상속 재산은 파산자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 파산이 있다면 설령 포기가 파산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 재산이 파산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상속 포기. 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재산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은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상속을 받은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된다. 파산은 고정주의죠. 개인회생은 팽창주의입니다. 파산은 파산 선고 시 가진 재산만 파산재단에 속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의 은닉 및 그 점의 부정목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포기했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독일을 유리화하는 자녀 채무 면책의 추세를 인정하지 않으나 오르트는 이와 반대이다.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하였더라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었을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서 재산의 인닉과 같이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때 해당하여 개인 절차의 폐지 사유가 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교수님은 대법원 판례와 좀 반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